수많은 방송 중에 제 방송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현금을 쓰자,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드와 현금을 비교해서 현금을 쓰는 것이 부자 되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갑이죠. 제 지갑 접는데 장지갑으로 돈을 아주 접지 않고 이렇게 보존하는, 그렇게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게 뒷주머니에다 많이 넣으니까 이렇게 접는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갑에는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그 전에 그 서울시장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던 지금 현대중공업 회장 있죠? 정몽준. 그 사람이 이제 그 청문회 나왔을 때든가요? 토론에 나왔을 때든가요? 지갑에 얼마 지금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이 30만 원인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카드는 몇 장 들어있겠죠. 여러분 지갑에는 카드 몇 장이나 들어있고 현금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저는 헤아려 보니까 현금은 한 28,000원 얼마인가, 그리고 카드 한 장, 체크카드 한 장, 교통카드 한 장, 그리고 도서카드, 그 다음에 신분증, 이런 것이 들어있네요. 카드는 더 많이 쓰는데 정리했고, 현금은 이를테면 제가 5만원이 5만원, 10만원이 10만원 찾아서 한 주에 이게 이제 체감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감된 게 지금 3만원 안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카드 그 결제율이, 즉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는 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50%를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등은 미국인데 3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 1등이죠. 이거는 이제 되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학원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강력히 시행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되게 이제 카드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혜택을 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세무서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 세원이 포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그게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카드 그 수수료율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 안팎.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도 덜 받는 셈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입금은 또 며칠 또 지연되니까 거기서 또 손해보는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이 세금 누수가 많다는 차원에서 그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죠. 아무튼 이 카드는 우리에게 필요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드 결제를 너무 장려하다 보니까 몇천 원짜리도 카드, 그 다음에 현금을 주면 또 현금 영수증인가 받느라고, 그거 어디서 보면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몇천 원짜리 물건 사는데 이 현금 영수증 받는데 그 번호가 틀려가지고 몇 번 할 때 저 뒤에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참 짜증이 납니다. 정말 몇천 원 거래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카드는 그런 이 중간에서 수수료가 떼어간다든가 이게 거래가 복잡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카드 결제든 현금 영수증 떼어주는 이런 제도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더 문제는 이게 카드로 구입을 하면은 미리 당겨서 이게 사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최대 며칠까지는 무이자로 구입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건 카드사 이야기고, 카드 인생이 되면 가불 인생이 됩니다. 빛이 나면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카드는 총액을 모르게 하고 미래에 대한 과신, 자기에 대한 과신을 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 지연을 시킴으로써 많이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채의식을 약화하는 그런 차원에 또 더해서 손실감을 무디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실감이라는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화생물학적으로 적응하면서 수렵, 채취시대, 그리고 농경시대를 보내면서 이것은 손실을 수익보다 훨씬 더
크게 뭐 학자에 따라서는 3배 내지 5배쯤은 강하게 느끼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를테면 100원 버는 100만 원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 손실 보는 슬픔이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렵 채취하던 시대, 농경 시대에는 농사가 망해버리면 흉년이 들면 죽지만 풍년이 들면 그것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이 흉년 들었을 때의 슬픔만을 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수렵 채취도 마찬가지죠. 수렵해가지고 온 것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기 것이 손실 나버리면 그것을 보충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보관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각이나 불안이나 손실에 대해서 이 긍정적 감정, 그리고 수익, 이 기쁨,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장치를 장착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뭐 100만 원 버는 거나 100만 원 손실 보는 거나 수학적으로 따지면 똑같죠. 그래서 그런 심리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역사적 측면을 이렇게 개입시켜서 데니멀 카너먼이든가요, 유태인 그 심리학자가 경제학 노벨상을 받은 측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역사적이고 심리적이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 카드다, 그런 이야기죠. 카드는 손실감도 없게 하고 부채의식도 약화해서 미래의 나, 그것을 과신하게 만들어가지고 펑펑 쓰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러나 이 현금 돌려막기라는 말은 없잖아요. 자, 손실이 이렇게 수익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현금을 쓴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현금을 찾아서 10만 원을 찾아서 지갑에 넣어놓으면은 자기가 쓴 돈이 차감되죠. 그러면 차감된 것은 손실로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이거 돈 쓴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삐지? 하면서 카드로 긁었을 때는 각계 그 가격은커녕 총액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냥 뭐 카드 그 영수증 받아오지도 않고 아니면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죠. 근데 현금을 찾아서 일정량을 넣어놓으면은 자기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이렇게 따져보게 되잖아요. 어? 왜 이렇게 돈이 삐지? 10,000원이 삐지? 20,000원이 삐지? 10만원 찾았는데 지금 월요일날 찾았는데 내가 한 주에 10만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 수요일날 2만원 밖에 안 남다니 내가 어디다 썼더라? 하면서 다시 되돌려보게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가격을 따지게 만들고, 그래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가격 생각도 잘 나고 총액 생각도 잘 나고, 그리고 자기가 돈 얼마나 썼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를테면 한 달에 용돈을 40만원 쓰고 주에 10만원씩 쓴다면은 그 뭐랄까요, 계산이 얼마나 썼는가.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2주째까지 많이 썼다면 후반기에는 이제 쫄쫄 굶어했구나, 좀 전략이 했구나, 그런 예산이 딱 서는 거죠. 한 주 한 주. 현금이 그런 특징을 갖는 거죠. 즉 절약의식을 고취하고 손실 감각을 자극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전해 내려온 이 전통적인 수렵의식 시대의 그 뇌에 장착된 그 사물에 대한 인식, 그걸 자극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이는 게 믿는 겁니다. 카드는 돈이 보이지 않잖아요. 뭐 요새 무슨 페이다, 인터넷이다. 돈을 쓰는 방법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버는 방법은요, 옛날처럼 똑같잖아요. 일해서 벌어야 돼. 그러니까 버는 이 루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만 달라졌을 따름 이제 똑같은데 쓰는 길은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쓰는 사람은 보는 게 믿는 것이어서 안 보이면 경각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시 현금으로 쓰면 거래 속도가 빠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현금 영수증 받는 수도 있고 그러지만 되게 저는 프리랜서 그런데 한 사람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접대도 받는 측면이 있죠. 현금을 주면 그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수수료 안 띄죠.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그 자금을 확보하는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역시 기분 좋아서 뒷인사라도 잘 받죠. 아니면 이렇게 계속 단골 손님이라면 현금 주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많이 써 있기도 하죠. 우리는 이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현금 좀 주십사 하고 그러면 이제 자영업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세금 탈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정말 15년 동안 학원을 해본 입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마치 정부에서는 자영업하는 사람을 그냥 무슨 범죄 집단처럼 생각하고 세금은 옛날 과표를 들이대면서 그냥 그 과표 올려줄 생각도 않고 세금 내면은 부자들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그다음 그 세원을 어떻게든 노동자한테는 안 받아들이고 자영업자한테는 그 일 노동자가 8시간 한다면 정말 16시간, 18시간 그 2배 더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참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또 현금이라는 것은 아까 카드와 달리 이게 흐름이 보이면서 자기가 쌓이는 게 보이기도 하고 아까 손실도 보이지만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 지금도 그래서 이 유동성이 중요하고 현금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달러가 지금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자기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현실적인 소비를 하는데 돕는데 우리가 이 용돈 같은 것도 현금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것을 이제 현금 카드로 쓰든 통장에서 빼쓰든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보낸다든가 학교를 대학을 그러면 아예 현금 카드를 준다든가 아예 카드를 줘버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체크카드도 아니고 그냥 쓰는 대로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얼마 쓰는 것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한 달에. 제가 옛날에 그 지방 내에서 대학 강사를 할 때 보면 20년도 넘은 시절인데 그때 한 추석 이후에 이렇게 용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에 보니까 서울서 온 한 친구는 뭐 용돈을 쓰는 대로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정도였는가 봐요. 카드를 줘가지고 쓰는 대로 결제해주는. 그 주변에 애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힘이 나오니까. 걔는 쓰는 데서 힘을 느끼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그렇게 쓰는 재미를 돈이라는 걸 쓰고 벌고 뭐 불리고 쌓고 또 돈이 돈을 낳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돈이 돈을 낳습니까? 사람이 돈을 낳지 부동산을 하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든 근데 자녀에게 그렇게 카드를 주어서 돈 쓰는 맛을 느끼게 하면서 얼마 쓰는지도 모르게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손실되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그 갚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게 하는 게 그게 길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자녀를 배포 있게 기르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20년 전 안팎에 그 대학 강사를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부모 잘 만났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렇게 경제교육을 시켜가지고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나 뭐 건축을 이 건물을 불려주면 조물주의 그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고 하지만 그거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옛날 그 40대 젊은 나이에 들더라고요. 제가 시간 강사에서 버는 돈보다도 어찌 보면 한 주에 그냥 뭐 그 용돈을 오르고 그때 막 80만 원 벌어왔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경제 차이가 나고 경제관이 다르고 예, 소비관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야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 버는 능력은 없는 자녀에게 쓰는 능력을 그렇게 길러주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IMF 때 30대 재벌 중에 절반 이상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또 하나
부자를 좋아하면서 돈을 싫어하면 말이 안 되죠. 또 부자를 싫어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데 돈은 좋아하면서 부자는 싫어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고 일반인들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부자를 욕하면서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돈 많이 가지면 저렇게 부자들처럼 인색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기부도 하겠다고. 그런 이 소비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소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부자 되기 힘듭니다. 부자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잘 보관해야 돼요. 정말 이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주인 잘 만났다. 나를 이렇게 잘 보관하고, 나를 이렇게 진짜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투자할 줄 아는, 쓸 때는 100만 원도 팍 쓰지만, 안 쓸 때는 100원 한 장도 안 쓰는, 우리 주인이야말로, 정말로 작은 돈도 제대로 쓸 줄 알고, 큰 돈도 제대로 쓸 줄 아는 멋진 주인이구나. 그런 돈들이 협력해서 그 사람 부자 되게 만드는 거죠. 부자는 안 써야, 들어온 것은 안 써야 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는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1년 거 싹 써버리고, 그렇게 가지고 한 5년 된 다음에 직장생활 연봉은 3천만 원이 됐는데 1,0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이 뒤에 월급 많이 들어오면 초기 그 직장생활 할 때 들인 소비 습관이 길게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오니까 금방 인터넷으로서 쏴주고. 사실은 이 현금을 쓰라는 이야기는 좀 불편하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쓰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쓰지 말고, 무슨 페이로 쓰지 말고. 저는 그래서 뭐 부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은행 같습니다. 그런 거 뭐 깔아줘도 프로그램에다 쓸 줄도 모르고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 것도 안 하고. 산책 갈 겸해서 운동량 그렇잖아도 부족한데, 여기 10분이면 걸어갈 이 은행이 뭐 신협까지 따지면 대여섯 군데 됩니다. 거기 가서 뭐 왔다 갔다 20-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건 잘 들어오게 만들고 나가는 건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버는 통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나가는 통로는 너무 다양하고 쉽잖아요. 근데다가 그냥 카드로 팍팍 긁어버리고, 스마트폰으로 팍팍 써버리고, 인터넷으로 팡팡 긁어버린다면 어떻게 돈이 남겠습니까? 부채 인생, 카드 인생, 가불 인생이 되는 거죠. 노후가 가난할 것은 당연하죠.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천조라고 합니다. 1인당 2천만 원이에요. 1인당 2천만 원 이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갚기 힘든 금액입니다.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유동자금이 돈 떠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이제 깨가지고 금방 쓸 수 있는 돈까지 따지면 3천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에 또 6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렇게 참 빈부가 양극화된 측면도 있죠. 어찌됐든 빚도 참 많고 부자들도 많습니다. 부자들에게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현금을 아껴 쓴다는 것을 알고 100원 벌어서 1,000원 쓸 생각 말고 1,000원 벌어서 100원도 안 쓸 생각 해야 부자가 됩니다. 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막 이제 가속도를 얻게 된 것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아껴서 돈을 쌓아서 굴리는 겁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카드보다 현금을 쓰자,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뭐 말이 도움이 된다면 채택해서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건 청주 문자박물관이었던가요? 뭐 청주 박물관 가니까 이게 직지, 그다음에 이제 활자,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활자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은 했다고 하지만 되게 궁중에서는 그냥 궁궐 사람들 쓰는 용으로, 그 다음에 이 절에서, 직지사 절에서 만든 것은 그냥 불경 정도로 되게 그 스님들이 보는 용으로, 이게 좀 보급해서, 저 독일의 구텐베르크처럼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그 뭐랄까요, 책을 보급하는 용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뭐 화약이나 뭐네 빨리 발명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힘으로 쓰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돈을 잘 써서 되도록 현금을 써서 부자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